자, 이번에는 챕터 1의 마지막 장, 세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OPMF 두 단에 대해서 조립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쪽 왼쪽에 있는 NE55 발진기와 4027 JK 플립플랍에 대한 출력 신호가 이쪽 첫 번째 OPMF의 8번, 6번, 8번, 예, 8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8번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정연파, 어제 700Hz 정도를 만들 수 있었죠. 이 700Hz 신호가 3번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아놓은 3번과 8번에 대해서는 여기 이 블럭의 출력이 3번으로 들어오고 이 블럭의 출력이 8번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입력 두 개에 대해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의 출력이 여기 캐패시터를 통해서 나오는 출력, 여기 6번 출력이 캐패시터를 통하고 저항은 션트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 출력이 3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3번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가는 그런 걸로 만들어 보려면 대충 이 정도 회색 선으로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길구나. 파란색. 여기에서 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지, 여기다 보시면 넘어가기 힘드니까 꽂아서 하고,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2, 3, 4, 5, 6, 7, 8 회색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그래서 칸, 세 칸. 이렇게 해서 3번으로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형광펜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3번으로 들어가는 라인은 핵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8번, 여기 출력이 1번이네요. 1번, 그때 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살짝 빼놨네요. 이 노란색 선이 이쪽 8번 라인까지 건너가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노란색을 이쪽으로 뺄 게 아니라 1번이지만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게 더 깔끔하겠네요. 좀 긴 것들로 쭉쭉 연결을 해 줘야겠네요. 1번에서부터 7, 8, 9, 10, 12, SL, 15개 정도인데 15개가 없으니까 대충 그나마 짧은 거 요걸로 가면은 여기가 이게 좀 더 짧으려나 요거는 좀 짧긴 한데 우선은 꽂아 보겠습니다.
여기 36 라인에서 31에서 36이니까 5칸. 요거 오면 딱 원하는 대로 계산이 되고, 아이고, 여기다 보시면은 겹치겠네요. 되고,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 7개. 보라색이네. 이렇게 해서 여기 1번 출력이 여기에 8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1번 출력이 8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선 쉬운 것부터 합시다. 여기에 7번은 그라운드, 6번은 10kΩ을 거쳐서 가네요. 7번은 그라운드로 바로 빠졌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3칸 정도면 되겠네요. 이 정도 사선이 그려지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핀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7번 그라운드 했고요. 그 다음에 6번이 10kΩ을 거쳐서 어제 10kΩ을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 섞였네요. 대충 보니까 요게 10kΩ 같고 바로 연결하면 되니까 크기는 한 기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이 10그라운드로 빠지게 되어 있네요. (6번이) 10kΩ을 거쳐서 이렇게 그라운드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마이너스 12V로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4번. 요 4번이 마이너스 12V 라인은 여기 위에서 두 번째 요 라인을 쓰기로 되어 있죠. 4번이 마이너스 12V. 하나, 둘, 셋, 4개 정도 되겠네요. 어제처럼 마이너스를 안 넣어주면은 신호가 전혀 안 나왔죠. 밥을 먹이고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마이너스 12V 들어갔고, 캐패시터 하나를 달아주게 돼 있네요. 그 라인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 0.1 마이크로니까, 어제 우리가 했던 0.1 마이크로면은 여기 있네요. 0.1 마이크로는 104를 찾으면 되겠네요. 104. 네, 요게 104. 고 위치가 4번. 4번이 에서부터 4번에서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차피 4번은 마이너스 12V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가야 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그라운드하고 4번하고 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데, 사실 이런 게 좀 안 좋은 게, 이렇게 꽂으면은 요 선들을 꾹 눌렀을 때 이 선들을 좀 가리게 되거든요. 안 가리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렇게 꽂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4번이 이쪽 마이너스 12V 라인으로 이미 가 있고, 이것이 다시 C를 거쳐서 그라운드로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 꽂아주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이런 식으로 꽂아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요 회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좀 멀리 꽂아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실 때는 요런 거를 어디에다 꽂느냐, 이런 걸 이제 바이패스 캐패시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원 안정화 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어디에다 꽂아 주느냐에 따라서 특성에 좌우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해요. 네,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나 이제 레이더 쪽, 주파수가 높은 쪽을 할 때 특히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가급적 가까운 데 꽂아 주시면 됩니다. 뭐 마이크로웨이브나 레이더 이쪽으로 안 하시더라도 우선 가까운 데 꽂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사시면은 이제 칩이 여러 개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메인보드에 그런, 아니면 메모리라든지 그런 것들 주위에 바로 그 전원 바로 옆에 이런 캐패시터가 하나씩은 꼭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바이패스 역할을 해주는 캐패시터들이 바로 옆에 그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기본에 잘 따라 주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번 라인에 12V가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 1번이 여기고, 요것이 또 12V 라인이니까 이쪽으로 빼면 안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고, 그러면 1번을 이쪽으로 빼서 이쪽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좋겠네요. 대충 하나, 둘, 세 개 정도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좋으니까 1번 핀을 먼저 3칸 정도 이렇게 옮기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강을 하나 건너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또 전원까지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12V를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7번이 또 12V까지 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 7번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캐패시터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바이패스 C를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여기 12V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몇 포인트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넣어주면은 좋습니다. 특히 104 정도, 104가 이제 100나노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이패스 C로 100나노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12V 연결했으니까 체크해주고,
여기 2번은 NC로 되어 있죠. X표가 되어 있으니까 NC이고, 최종 출력은 5번인데 5번에 0.022 마이크로페럿, 0.022 마이크로페럿은 223이네요. 223이 조그마한 거였죠. 사이즈가 크지는 않았는데 223이 없으니까 203으로 223이니까 203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3은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거였죠. 2나노페럿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가 출력이고 5번에서 다음 IC 3번으로 넘어가요. 5번에서부터 다음 IC 3번으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럼 5번에서 한 요 정도까지 최대한 길게 빼주는 게 좋으니까 요거는 가급적 조금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고 5번이니까 여기고 우선 5번을 이렇게 꽂아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약간 벌려주고 꽂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약간 벌려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 들어갈 깊이만큼 휘어주고 이렇게 휘어줬죠. 화면으로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40번 라인까지는 충분히 되겠네요. 그래서 40번 라인에 이렇게 꽂아주고 캐패시터를 약간 눌러가지고 바닥에 붙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캐패시터 머리에서부터 내려와서 양쪽으로 벌어져서 이제 이만큼이 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최종 신호가 뭔가가 나오도록 해야겠죠. 뭐 답안지가 옆에 있으니까 답안지를 옆에 보시면 되기도 하는데 우선은 답안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원 넣을 때는 이제 커런트가 확 흐르는지 그거부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걸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0.01, 0.02 이 정도는 항상 흐르게 돼 있고 많아야 한 0.05 정도 그 정도밖에는 먹진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 커런트를 하시고 커런트 제한은 여기 9시 방향 정도로 하도록 했죠. 이 9시 방향으로 해두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커런트 제한을 이렇게 더 줄인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전압이 훅 떨어지고 커런트는 전혀 안 내리죠. 이쪽에서 자동으로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커런트 0.02 제한하는 게 0.02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과하게 먹는 거 입니다라고 얘는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기준을 굉장히 작게 줬으니까. 근데 기준을 이렇게 9시 방향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시험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1번에다가 여기 스코프를 여기에다가 물리면은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 보이네요. 뭔가 이쁜 신호가 나오는 거는 없네요. 그러면은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항상 우선은 얘네들의 입력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3번하고 8번에 이 입력 신호가 정확히 잘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입력 신호를 봤는데 여기는 구형파, 그렇죠? 여기 레저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주파수가 한 2.6km 정도 해가지고 구형파가 들어오고 있고 이것이 여기 8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8번에 정확히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8번 핀을 직접 찍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8번에 정확히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는 정연파 신호가 들어가고 있어야겠죠. 3번에는 정연파 신호가 들어가고 있고 한 700Hz 정도의 신호가 들어가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8번은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거는
그 DC 성부, DC 옵셋이 이만큼 있는 거죠. 대충 한 칸에 5V니까 50, 12V니까 한 6V 정도, 절반이 6V 정도가 DC 옵셋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정연파 성분이 들어가는 이 신호는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평균 값을 취하면 0이 됩니다. 평균 전압은 0이 되는 거고, 이런 신호는 아까 우리가 C를 하나 거쳤죠. C를 하나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센터를,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파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 신호는 다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마이너스 12V가 걸리는지, 마이너스 12V 걸리고 있네요. 하나씩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6번은 별다른 게 없고, 7번은 당연히 그라운드로, 죄송합니다. 7번이 그라운드인데 지금 전원으로 연결을 했네요. 이런 경우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큰 실수이네요. 그라운드인데 전원을 넣는다거나, 전원 라인인데 그라운드를 넣는다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이) 그라운드.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넣고 이쪽에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신호가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자, 너무 빨리 움직이죠? 이건 트리거를, 신호가 이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트리거 잡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런 스탑으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런 스탑으로 보셨을 때 뭔가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조금 안 맞는지 좀 너무 터프하네요. TP2로 출력이 10kHz가 되게 해달라. 요게 10kHz 정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게 2.7kHz 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아까 그 파형이 이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변장을 돌려가지고 10kHz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4.5, 5.5. 너무 조밀조밀하죠? 타이밍을 이렇게 좀 더 늘려서 지금 9.5까지 올라갔네요. 9.5, 10kHz. 이 정도 딱 나오네요. 그랬을 때 최종 출력을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딱 이렇게 하면은, 이 답안지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널 2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여러분 이제 트리거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트리거를 지금 채널 1에 걸어 놓고 이 채널 1 신호를 정연파 신호를 찍어 줍니다. 채널 1을 정연파를 찍어 주고요. 이런 게 떨어져 있으면 분명히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하고요. 정연파 출력이, 요것이 정연파 출력이니까 여기에다가 꽂아주고 이렇게 정연파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위로 올려가지고 정연파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잠깐만 조금 내릴까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 다음에 채널 2에다가 최종 출력 신호를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채널 2이기 때문에 채널 2의 신호가 얼마나 깔끔하게 나오는지를 좀 보시려면은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연파 신호와 아까 10kHz 신호가 두 개가 합해져서 이 채널 2에 이 신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굳이 우리가 런스탑을 이렇게 해서 볼 필요도 없이 트리거를 채널 1 정연파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도 이 트리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다른 작업 없이 별다른 작업 없이 한 번에 이렇게 깔끔한 신호 파형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은 안쪽이 이제 새까맣게 칠해진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이거를 런스탑을 딱 눌러 보시면 안에 10kHz 주파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마지막 OPMP를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OPMP도 사실은 여기 앞에서 조립한 OPMP와 거의 비슷한 부품은 같기 때문에 그 형상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1메가오음이 하나 있었네요. 요거를 안 했었네. 여기 1메가오음도 같이 해줘야겠네요. 당연히 여기에 남아있는 저항 요거 하나가 1메가오음일 것 같은데, 네, 맞네요. 1메가오음이고 여기에서 그라운드로 빠지니까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니까 그냥 기본 수준으로 커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아까처럼 그라운드인데 전원에 연결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1메가오음도 연결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3번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여기에 3번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비슷하게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요거가 너무 길려나? 똑같이 회색이었는데 이번엔 보라색으로 3번 쪽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네요. 파란색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출력 신호가 1메가오hm 션트로 연결해 줬고, 이게 3번으로 들어왔습니다. 3번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8번으로 들어가는 게 10kHz 신호가 다시 8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0kHz는 여기에서 나왔었죠. 요 신호가 여기 8번까지 또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네요. 그러면은 이거에 많이 막아버려 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면은 깔끔하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8번 제가 전원을 넣은 상태에서 조립을 했네요. 이러면은 큰일 나죠. 얘를 한 칸 줄여 가지고 얘를 한 칸 줄여서 8번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에서 요 라인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이쪽 라인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51에서 36을 빼니까 한 15칸이니까 7, 8 더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러면은 8번까지 해서 10kHz 신호를 8번까지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번까지 들어갔고요. 4번에 마이너스 12V 들어가고 있네요. 4번에 마이너스 12V니까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하니까 노란색으로 똑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에 마이너스 12V. (4번에)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6번에 0.001 마이크로페럿으로 해서 하나 더 쳤으니까 0.001 마이크로페럿. 0.001 마이크로페럿은 한 적이 없네요. 근데 0.01 마이크로페럿은 했거든요. 0.01 마이크로페럿을 해야 하는데 0.01 마이크로페럿 했으니까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개니까 하나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102가 되겠네요. 그래서 102를 한번 찾아봅시다. 102 여기 있네요. 102가 6번을 거쳐서 그라운드로 연결하니까 기본적인 것 정도만 해주면 되겠네요. 5번, 6번. 6번이 여기로 해서 좀 짧게 했나 보네. 기본이 아니었네. 보면은 좀 짧아 보이긴 한데요.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되면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충분히 마진을 남겨두고 자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제가 생각하는 그 기본 사이즈를 조금 길게 잡아 보겠습니다. 캐패시터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만, 원래 반 정도로 잘랐는데 자르는 거는 3분의 1 정도만 자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도 됐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 7번이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네요. 아까 여기에서 실수했던 거네요. 7번이 그라운드니까 노란색 해서 7번 그라운드로 해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번에 12V를 연결을 해야겠습니다. 1번에 12V. 얘처럼 주황색 3개를 써서 위쪽으로 갔네요. 그럼 저도 똑같이 주황색 3개를 써서 위쪽으로 가야겠네요. 주황색 썼고, 그 다음에 또 주황색으로, 주황색이 많이 쓰이는구나. 했고, 지금 여기까지는 왔는데 얘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니까 얘를 빼서 얘를 이쪽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주황색 하나를 가져다가 12V,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게 1번에다가 12V로 인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번에 12V 인가했고요. 2번은 비었고 5번이 출력이네요. 그러면은
우선 여기에서 5번 출력을 그냥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전원을 넣어가지고 전원 먹는지 한번 보시고 5번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여기를 핀을 직접 찍어주면은 벌써 핀에서 이 처음 넣었던 정연파와 거의 비슷한 신호의 정연파가 지금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OPM프가 벌써 복조를 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날 수 있겠네요. 얘는 복조기다. OPM프에서 복조기, 얘는 변조기. 이 OPM프에서 변조기가 걸렸고, 이 OPM프에서 복조가 걸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R하고 C는 로우패스 필터로 쓴 것 같습니다. 지금 복조에서 약간 주파수 성분이 깔끔하지 않죠? 1번에 비해서. 이렇게 좀 약간 굵고, 여기 주파수 성분이 잡음이 이렇게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 8.2kΩ 8.2kΩ 한번 찍어 볼까요? 8kΩ 정도 나오네요. 8.2kΩ과 8.2kΩ이 시리즈로 나와 있고, 몇 번이죠? 5번에서부터 시리즈로 나오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캐패시터 0.022 0.022니까 둘둘 3이네요. 둘둘 3이 없으니까 203 요거 하나로 해서 캐패시터 하나가 남네요. 잘 됐네요. 득템한 거죠, 뭐. 요거가 그라운드로 가니까 한 3분의 1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마지막 출력을 찍어보면은 훨씬 깔끔해졌죠? 신호의 폭은 약간 줄었나요? 지금이 하나, 둘, 세 칸이고, 요 앞단에서는 좀 크죠? 한 4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한 칸이, 신호의 폭은 한 칸이 줄었지만은, 신호 자체는 굉장히 깔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패스 필터라는 게, 그 하이 주파수, 그 높은 주파수에 이런 짜글짜글 이렇게 끼어 있는 게 보통 주파수가 높은 신호들이거든요. 이런 짜글짜글한 신호들을 다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캐패시터를 통해서 없애주는 겁니다. 떼시면은 똑같죠? 이렇게 그 짜글짜글한 것들이 생기는데, 요 캐패시터를 붙여줌으로 해서 로우패스 필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깔끔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대신 어느 정도 손실은 좀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잡음도 없애주면서 이런 작업들을, 미세한 작업들을,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이제 튜닝이라는 걸로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하고 있고요. 여기 1번, 여기 노란색도 이 위쪽 부분에 이렇게 잡음이 좀 있잖아요. 어차피 203이 좀 남았으니까 여기에다가 1번 신호에다가도 이렇게 이걸 꽂아주면은, 1번은 정연파죠? 이쪽이니까 정연파가 여기에서 꽂아주면은 레벨은 좀 낮아지지만은 이 짜글짜글한 그런 신호는 많이 줄어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캡에 의해서 레벨도 많이 변하고, 레벨이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캡 용량을 좀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손실 그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
그림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들은 여기에 나오는 TP1, 2, 3, 4 이런 신호들을 사진을 딱딱딱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답안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그림을 이렇게 모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모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셔가지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런 항목들까지도 한번 계산을 다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